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똘레랑스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5분 명작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의 명작은 안나 카레니나입니다. 이 작품은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1878년에 출간한 장편 소설입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사랑 얘기만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종교, 정치,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톨스토이의 관점을 담고 있습니다. 또 안나와 레빈이라는 주요 인물에게 일어나는 사건들과 그들의 생각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톨스토이는 여러 인물들을 통해 인류에게 주어진 철학적, 사상적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답을 얻으려 했습니다. 안나 카레니나 속 등장인물들 가운데 톨스토이는 레빈에게 자신의 모습을 많이 투영했습니다. 소설 속 형의 죽음이나 키티에게 청혼하는 장면 등은 톨스토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것으로 알려져 있죠. 또 레빈이 가진 러시아 농민들에 대한 애정과 종교적인 관점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 톨스토이가 자신의 사상을 레빈에게 그대로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설은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나름의 이유가 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주인공 안나는 친오빠 스테판의 이혼을 막기 위해 모스크바로 향합니다. 키티는 한때 모스크바 사교계에서 잘 나갔습니다. 그녀는 브론스키라는 군인을 좋아하고 있었으며 둘의 관계는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오랫동안 짝사랑해온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레빈이었습니다. 레빈은 무정부주의자이고 무신앙자입니다. 그는 시골에서 농부들과 함께 농사를 짓습니다. 그는 사회주의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마침내 그는 키티에게 청혼하지만 키티는 그럴 수 없다며 거절합니다. 한편 안나는 스테판을 돕기 위해 모스크바에 오고 브론스키 역시 어머니를 모시러 모스크바로 향합니다. 그렇게 안나와 브론스키는 운명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브론스키는 기차역에서 내리는 안나를 보고 첫눈에 반합니다. 안나는 모스크바에 머물며 오빠 스테판 부부를 화해시키고 모스크바 사교계에 나갑니다. 브론스키는 그런 안나를 만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참석합니다. 키티는 안나와 브론스키가 춤추는 장면을 보고 둘의 관계를 눈치챕니다. 안나는 사실 유부녀였습니다. 페테르부르크에 20살 연상의 남편과 아들이 있었습니다. 안나와 브론스키는 사교계 가십거리가 되자 안나의 남편 알렉세이는 경고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관계를 이어나갑니다. 결국 안나는 임신까지 합니다. 브론스키는 안나에게 이혼하고 자신과 떠나자고 하지만 안나는 화려하고 풍족한 생활을 포기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결국 안나는 남편에게 브론스키에 대해 고백하고 안나의 남편은 자신의 체면과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이혼하지 않고 안나를 용서하고자 합니다. 결국 레빈은 키티와 결혼에 성공했고 아내를 끔찍이 사랑합니다. 레빈과 키티 사이에는 새 생명이 찾아왔고 레빈은 키티의 출산 과정을 지켜보며 종교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부도덕한 여자라며 사교계에서 쫓겨난 안나는 집에만 있게 되고 브론스키만 사교계에 활발히 참석합니다. 이로 인해 그들 사이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브론스키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안나는 더욱더 그에게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를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브론스키는 안나의 집착과 의심에 질려버리고 갈등이 절정에 이릅니다. 안나와 싸운 브론스키는 어머니 집으로 가버리고 안나는 그에게 가기 위해 기차에 오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브론스키가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생각했고 결국 기차에서 몸을 뛰어내립니다. 그녀의 소식을 들은 브론스키는 반년 동안 얼이 빠져 지냅니다. 세월이 흘러 브론스키는 군에 지원하고 직접 부대를 이끌며 군인으로서 지냅니다. 레비는 아들을 키우며 신의 의미와 종교에 대해 생각하며 소설은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똘레랑스 채널의 5분 명작 읽기 안나 카레니나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